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치 해석 1장 매틀랩 기초에 대해서 마저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리뷰를 하자면은 저희가 이제 매틀랩 기초에 대해서 배웠었죠. 그래서 매틀랩 기초에 대해서 배웠었고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뭐 스크립트는 뭐고 명령창은 어떤 기능을 하고 작업 공간은 어떤 기능을 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웠고, 그 다음에 저희가 간단한 사칙 연산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이 사칙 연산을 할 수 있는 이런 명령어가 명령창에다 직접 하는 방법이 또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스크립트를 이용하는 방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엠파일 스크립트를 이용하는 거를 가장 훨씬 많이 사용한다라고 얘기를 해서 여러분들은 이제 스크립트에 좀 적응이 되도록 훈련을 하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칙 연산을 했었고, 그 다음에 간단한 내장 함수들, 그렇죠? 내장 함수를 많이 다루지는 않았는데, 예를 들자면은 뭐 이스포넨셜, EXP에 대해서 뭐 이런 식으로 1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이 값이라고 얘기를 했고, 2.71의 비순환소수로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한번 다뤄봤었고, 자, 그 다음에는 그리기. 함수를 우리가 결과를 뽑았을 때 그 함수에 대한 그래프를 그리는 거.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는 것을 우리가 2차원, 3차원의 등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매틀랩 기초가 이제 뒤에 오늘부터 할 거는 이제 프로그래밍.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가 코드를 좀 작성을 할 때 이 프로그래밍이라는 거를 할 건데, 이 프로그래밍 이 안에서도 뭐 논리 연산이라든지 아니면은 반복 구문, 조건문, 이런 등등의 우리가 논리를 아마 배워야지. 그래서 이제 이 배운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뒤에서 이제 배우는 이제 수치 해석에 대해서 이제 응용을 하는 거. 그래서 그렇게 이제 배우는 게 이제 오늘 이번 시간에 배우는 순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매틀랩 이제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것은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라는 그런 의미고요. 이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알고리즘. 프로그램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 바로 알고리즘이고, 이 알고리즘은 이제 순서도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연산을 처음에 시작했을 때 연산을 뭐 한 번에 문제를 풀 수도, 물론 이제 단순한 문제의 경우는 한 번에 문제를 풀 수도 있겠지만은 뭐 한 여러 단계에 거쳐서 우리가 문제를 순차적으로 풀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의 단계적인 거, 그리고 그 단계가 어떤 조건에 의해서는 다시 또 되돌아가는 이제 피드백이 일어나는 그런 어떤 논리적 어떤 흐름을 우리가 알고리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알고리즘을 작성해 주는 거. 그다음 두 번째는 이 알고리즘에 맞게 단계별로 함수를 작성해 주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알고리즘과 함수를 연결해서 우리가 플로우 차트를 이용하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명령어들을 순서를 이제 정해줘서 우리가 연속적으로 명령어를 수행한다. 그래서 이러한 순서들, 이러한 절차들을 우리가 수학적인 어떤 내용에서 잘 뽑아내야지 이런 프로그램을 잘 만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알고리즘, 이 순서를 이제 정하고 이제 연속적으로 이제 명령을 이제 수행하는 데 있어서 중간중간에 이제 조건마다
바뀌는 경우에는 뭐 순서를 생략한다라든지 아니면 추가적인 순서를 더 더해서 작동을 시켜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조건 작동이라든지 아니면 이 순서를 뭐 한 번만 작동을 하는 게 아니고 한 여러 번, 한 100번에서 뭐 많게는 뭐 10,000번, 100,000번 이렇게 반복적으로 작동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반복 작동과 같은 이런 알고리즘을 이용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반복 작동이라든지 조건 작동 이런 등등을 오늘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프로그램을 이제 만들게 되면 이제 모듈화를 시켜서 이제 실제적으로 저희가 인터페이스에 딱 맞을 수 있게 어떤 뭐 프로그램, 그러니까 더 이제 인풋과 아웃풋이 좀 더 분명해지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도록 모듈화라든지 함수로 불환하는 그런 스킬을 또 배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저희가 만들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아까 영어로도 이제 플로 차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한국말로 흐름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도 혹은 이제 흐름도라는 말을 우리가 써서 이런 프로그램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저희가 손으로 또 작성을 해보고 실질적으로 코드도 한번 구현해보는 그런 시간을 여기서 가질 겁니다. 그래서 이 흐름도라고 하는 것은 고등학교 때 여러분들이 뭐 이제 순서도로 이제 배우셨을 텐데 그 순서도에 보면은 화살표가 있고 마름모, 직사각형. 그래서 이런 조건에 따라서 화살표가 이렇게 트리처럼 뭐 예를 들자면은 뭐 시작되어 있는 이런 구문이 있으면은 어떤 조건이 존재를 하겠고 그 조건에 대해서 조건이 맞으면은 뭐 바로 아래로 틀리면은 다음 아래를 거쳐서 뭐 작동하는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아마 순서도를 아마 썼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순서도를 와 함께 이런 순서도를 구현할 수 있는 명령 구문 같은 것들을 오늘 추가적으로 배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래밍을 하다 보면은 한 번에 우리가 프로그램을 다 작성할 수도 있겠지만은 뭐 기능상의 이유로 혹은 뭐였죠? 그 초안에 대한 작성에 대한 어떤 미숙함, 그러니까 성숙되지 못한 어떤 그런 어떤 논리 연산자에 의해서 오류가 발생을 하는데 그 오류를 우리가 버그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 버그를 하나하나 찾아내는 과정이 바로 디버깅이다. 버그를 없앤다라는 그런 과정이 있어서 이런 버그를 없애는 그런 방법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간단하게 중간중간에 우리가 중단하는 그런 포인트, 그러니까 브레이크 포인트를 우리가 작성한다라고 했는데 저는 이제 그 브레이크 포인트를 이제 이런 말도 안 되는 그 구문으로 DDDD 뭐 이런 식으로 작성해서 중간중간을 본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오늘도 아마 이런 어떤 구문을 통해 가지고 제가 디버깅을 하는 것도 아마 오늘 한 차례 아마 배우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볼 거고요. 자, 그래서 오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것들이 있냐면 구문상의 오류, 실행 시간의 오류. 그래서 크게는 이 두 가지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구문상의 오류는 쉽게 말해서 실수를 실제로 한 겁니다. 그래서 괄호나 쉼표를 생략하거나 명령어 절차를 틀릴 때, 그래서 사람이 유저가 틀릴 때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오류를 우리가 구문상 오류라고 얘기를 하고요. 실행 시간 오류라고 하는 것은 실행을 했을 때, 작동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차적인 오류가 이제 구문상의 오류, 그러니까 명령 실행 자체가 안 될 때의 오류가 이제 구문상의 오류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실행하면서 발생하는 오류. 그래서 실행을 했는데 왠지 무한 루프. 그렇죠? 우리가 무한 루프라고 하는 거는 실행은 되고 있지만 종료가 안 되는 그런 어떤 과정을 우리가 무한 루프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반복문에 대해서 발생하는 조건 반복문에 대해서 발생하는 어떤 그런 오류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실행을 하다 보면은 괄호나 어떤 쉼표를 좀 잘못해서 작동은 하지만은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경우. 그러니까 내가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뭐 1과 여기선 3이 곱해져야 되는데
뭐 어떤 오류에 의해서 3이 안 곱해지고 5랑 7이 더해지는 뭐 그런 어떤 오류들을 발생할 수 있을 때 실제적으로 구문상의 오류는 아니죠. 실행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우리가 실행을 했을 때 예상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얻었을 때는 우리가 이런 오류를 실행시간 오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실행시간의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령줄에 세미콜론을 생략한다. 우리가 세미콜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였냐면은 a 이꼴 5, b 이꼴 3, a 플러스 b 이렇게 실행이 되었을 때 전부 다 세미콜론, 요 위에 있는 걸 세미콜론을 치면은 F5를 눌렀을 때 실행을 하면 뭐만 떴다라고 했죠? 밑에 있는 것만 뜨는 거죠. A 플러스 B의 결과, 여기 8, 요 결과만 뜨죠. 그렇죠? 그래서 중간중간에 내가 이 변수들이 잘 들어갔는지 아니면은 연산자가 잘 들어갔는지 확인하려면은 이 세미콜론을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완료가 된 것들은 제거를 하지 않고, 완료가 된 것들은 이제 세미콜론을 붙여서 없애버리고, 만약에 디버깅을 하고 있는 과정이면은 이 세미콜론을 좀 빼서 결과가 실질적으로 A 이꼴 5가 들어갔는지 B 이꼴 3이 들어갔는지를 확인해서 여러분들이 버그를 수정을 해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오류를 수정하는 거. 그래서 이 오류 수정하는 것을 한번 이 오류 수정하는 것이 바로 이제 버그를 이제 미리 방지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작은 부분으로 구성된 모듈의 테스트. 그래서 이런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었냐면은 중간중간에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세미콜론을 생략을 한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DDDD 뭐 이런 어떤 브레이크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지정을 해줘서 뭐 한 줄 한 줄이 정말 제대로 작동을 하는지를 확인하는 작업. 그래서 그런 확인하는 작업들이 바로 실행시간 오류를 방지하는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버깅 과정의 필요성은 이루 말할 것도 없죠. 굉장히 많기 때문에 호환성의 문제, 혹은 뭐 내부 프로그래밍과 전문가들의 오류 검사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외부 전문가들의 오류를 검사할 필요. 그러니까 제3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오류들을 또 금방 확인을 할 수 있고, 아니면은 이제 프로그램마다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 굉장히 다르면 호환적인 그런 문제도 발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디버깅 과정들을 거쳐야지 완성적인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게임으로 우리가 내용을 빗대면은 게임을 하다 보면은 게임의 유저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유저들이 게임을 하다 보면은 그 수많은 버그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은 뭐 캐릭터가 걸어가야 되는데 막 강가를 막 휘젓고 다닌다라든지 갑자기 어 뭐 능력치가 뭐 1밖에 안 됐는데 갑자기 어떤 상황에서 99가 돼가지고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뭐냐면은 디버깅, 버그가 이제 발생을 한 거고, 그래서 이제 유저가 쓰면은 게임 회사에서 이런 또 버그 신고 같은 것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면은 게임은 내부 전문가, 그래서 게임을 만드는 사람은 이제 프로그램을 잘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일어나는 어떤 과정들을 모두 다 알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예측을 해서 프로그램을 만든 것 뿐인 거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는 걸 아는 것은 사실 유저입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발견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버그를 신고를 해서 다시 고쳐주는 그런 피드백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 피드백을 거치면은 프로그램을 완전하게 만들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영어로는 플로우 차트라고 얘기를 하고요. 우리나라 한국말로 얘기하면은 흐름도 혹은 순서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순서도를 그릴 때는 처음에 코딩하기 전에 이런 흐름들을 계략적으로 그리는 연습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코딩 전에
이 흐름도를 그려서 실질적으로 이 흐름도에 맞춰서 코딩을 해주면은 좀 편리하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수치 해석이라든지 아니면 프로그램 수업을 굉장히 어려워하는 이유가 이런 흐름도를 제대로 그리지 않고 코딩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엄청난 숙련된 사람이지 않으면은 이런 흐름도를 적지 않고서는 이 머릿속에 있는 것만으로는 굉장히 한계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이 머리라고 하는 것은 또 사람이 또 기억하고 싶은 것만 또 기억을 하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을 할 때는 굉장히 좋지 않는 그런 습관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프로그래밍이나 코딩을 작성을 할 때는 이런 흐름도를 작성을 해서 문제를 풀어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시작이 있으면은 거기에 따른 연산, 그 다음에 논리 표현에 의해서 만약에 뭐 맞으면은 연산 1을 하고 틀리면은 연산 2를 해서 결과값을 얻어라. 이런 과정이 바로 흐름도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그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거는 매틀랩 프로그래밍이라고 해서 좀 거시적인 어떤 내용들을 한번 다뤄봤는데, 어, 이번 단어는 이제 매틀랩 변수와 함수, 그래서 내장 함수도 좀 저희가 배워보고 변수들의 종류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틀랩 변수를 만드는 것은 이제 등호를 이용해서 만드는 거고요. 이 등호라고 하는 것은 뜻이 뭐냐면은 같다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같은 게 아닌 겁니다. 같은 게 아닌 거고 대입하다가 정답입니다. 대입하다. 그래서 A 이꼴 5라고 하는 것은 A랑 5와 같다가 아니고 A에 5를 대입한다. 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수들, 그 수들은 대입하려고 하는 데이터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혼합, 수학, 연산자, 변수가 되는 거고 왼쪽이 바로 변수가 된다. 그래서 이 A를 우리가 변수라고 얘기를 하고 그 뒤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것은 우리가 데이터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새로운 변수의 첫 글자는 반드시 영어의 소문자 혹은 대문자로 시작해야 된다. 이런 거고요. 일단 소문자나 대문자는 구별을 해줘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띄어쓰기는 밑에 언더바를 써줘야 됩니다. 그냥 뭐 어떤 뭐였죠? 예를 들자면 이제 제 이름이 이제 원석인데 원하고 띄우고 석 이렇게 쓰고 5를 대입하면은 변수가 에러가 뜨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띄어쓰기를 표현하고 싶으면은 언더바를 이렇게 써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하나의 변수로 인식을 해서 값을 대입해 주는 거. 그래서 이러한 어떤 언더바를 쓰는 기술은 매틀랩뿐만이 아니고 다른 기타 프로그램들은 보통은 다 띄어쓰기를 다 언더바로 아마 써줄 겁니다. 그래서 이 언더바를 쓰는 이유는 새로운 변수명 첫 글자로 다 인식을 시켜주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작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문자와 대문자가 반드시 구별이 돼서 이 large n name 그 다음에 small name은 다른 변수로 이제 인식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매틀랩에서 제공하는 이제 함수 내장 함수가 또 내장 변수가 있고요. 그 다음 내장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장 변수와 내장 함수는 우리가 코딩을 하지 않고도 매틀랩 자체 내에서 활용하고 있는 활용하고 있는 변수와 함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함수와 변수가 만약에 없는 경우에는 우리가 임의적으로 사용자 정의 함수를 이용해서 함수를 만들어서 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함수를 만들어서 쓰는 게 바로 여러분들이 수치 해석 내부적으로 수치 해석에서 배우는 그런 코드에서도 이 사용자 정의 함수를 굉장히 많이 쓴다라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내장 변수는 이제 뭐 요거를 다 뭐 요 정도는 뭐 외우셔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매틀랩 좀 많이 활용을 하시게 되면요. 그래서 대표적인 내장 변수는 이런 겁니다. ANS, 그러니까 answer의 약자죠. 그래서 수식을 그냥 A 플러스 B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이 F5를 실행을 했을 때, 자, 이게 굉장히 논리적으로는 굉장히 오류가 있는 그런 어떤 구문입니다. 그래서 A랑 플러스 B랑 더해서 변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매틀랩 안에서는 A 플러스 B라고 쓰면은 자동적으로 어떻게 되냐면은 ANS라는 변수명에 AB가 더해진 값을 얻게 되고요.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는 어떻게 되냐면은 answer 해가지고 아까 5랑 8이었었죠? 3이었었죠? 5랑 3. 그래서 answer하고 8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따로 내가 지정을 하지 않으면은 이 ANS라는 변수명에 저장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새 스크립트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매틀랩을 미리 실행을 한번 해봤는데, 자, 실행을 하게 되면은 이제 언타이틀이 뜨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클리어 올, 클로즈 올, CLC는 디폴트로 우리가 써놓으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A에다가 5, B에다가 3을 넣고, A 플러스 B라고 넣으면은, 원래는 이제 C 이꼴 A 플러스 B라고 하면은, 실행을 해봤을 때, C 이꼴 8을, 그러니까 8에 C가 들어가 있는 그런 어떤 결과가 나오죠. 자, 근데 만약에 C 이꼴을 우리가 지운다라고 하면은 A 플러스 B를 어디다가 대입해 준다는 얘기예요?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구문상으로는 이건 잘못된 구문입니다. 근데 하지만은 매틀랩에서는 어떻게 되냐? 실행을 하게 되면은 ANS라는 어떤 변수를 자동으로 만들어줘서 대입하는 거. 그래서 answer이 이제 8로 이렇게 나오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이렇게 변수를 지정해 주는 그런 어떤 기능이 이제 매틀랩 안에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EPS라고 해서 엘립스의 약자입니다. 엘립스가 아니라 입실론입니다. 입실론이라고 하는 것은 수학적으로 굉장히 많은 굉장히 작은 수입니다. 그래서 이게 표현이 좀 잘못됐어요. 사실 부동소수점 정밀도를 표시해 주는 거라기보다는 굉장히 작은 수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10의 마이너스 60승 요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실행을 한번 해보면은 한번 해볼까요? 자, 이거를 다 전부 다 주석 처리를 해주고 APS라고 하면은 10의 마이너스 16승이네요. 그렇죠? 굉장히 작은 수입니다. 그래서 이 작은 수가 왜 필요하냐? 나중에 쓸 때가 있습니다. 이 APS를 써야 될 때가 이제 수치에서 버그를 좀 잡을 때 APS를 좀 많이 쓰는데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근데 PI라고 하면 원주율 굉장히 많이 쓰는 거겠죠. 그 다음에 INF라고 하면은 무한대. 이제 NAN이라고 하면은 0분의 0 결과. 그래서 그냥 오류입니다. 그래서 난이라고 얘기를 하고 좀 많이 쓴다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IJ는 허수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루트 마이너스 1 여러분 고등학교 때 배웠던 그 허수를 쓰게 되겠고요. 자, 그런데 I랑 J는 이제 허수로 많이 써서 사실은 주의해야 될 게 있는 게 IJ는 일반 변수로는 웬만하면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변수를 지정하지 않으면은 IJ는 그냥 허수가 돼버리기 때문에 앞에서 우리가 코딩을 하다가 IJ를 변수로 지정을 안 했을 때 중간에 IJ가 들어가게 되면은 그냥 허수가 곱해지는 값이 나오기 때문에 계산 결과 값이 좀 이상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IJ는 일반 변수로는 사용을 금지하는 것을 권장드리고요. 자, 그래서 요걸 한번 볼게요. 자, 요 스크립트를 한번 실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i equal 5라고 하고, 그러면 이 뜻은 뭐냐? 5는 i에다가 집어넣는다, 이런 뜻인 겁니다. 자, 이거를 그냥 아예 제가 매틀랩으로 그냥 실행해서 비교를 한번 해드릴게요. 자, APS도 주석 처리. 자, 그냥 i라고 하고 실행해 보겠습니다. i라고 하고 실행해 보면은 어떻게 나오냐?
0 플러스 1i죠. 허수가 입력이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i 이퀄 5라고 하면은 어떤 뜻인 거냐면 이때부터는 i는 허수가 아니고 5라는 변수를 값을 가지고 있는 i라는 변수로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i는 5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어 있을 때 더 이상 이 i라고 하는 것은 허수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a는 i 마이너스 i 플러스 5다 라고 하면은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 a는, 자, 예제를 그대로 할게요. 10의 마이너스 2 스타의 i다 라고 하면은 i 대신에 5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a는 5가 나오죠. 그렇죠? 0이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2 곱하기 5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 말을 조금 다르게 써서 a는 10의 마이너스의 2i, 이 연산자를 빼보고 한번 써볼게요. 자, 이렇게 되면은 밑에 있는 거는 어떻게 되냐, 허수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위에 있는 거는 i라는 변수인 거고 밑에 있는 거는 허수의 복소수, 허수로 나타내는 그 루트 마이너스 1을 대입한 그런 결과가 나오는데, 자, 보시면 굉장히 헷갈리죠. 그렇죠? 근데 이게 하다 보면 헷갈리지는 않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매틀랩 이 어떤 강의를 듣거나 이 프로그램을 뭐 배우시는 분들은 매틀랩에 대해서 좀 이렇게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이 강의를 듣는 거기 때문에 그냥 차라리 습관을 어떻게 들이시면 되냐, i라는 것을 변수로 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게 권장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내장 변수를 일반 변수로 선정하는 거, 내장 변수가 아까 i 같은 거, 그 다음에 pi, 그 다음에 ans 같은 이런 내장 변수들은 아까처럼 일반 변수로 선정하는 경우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아까처럼 뭐냐면은 i는 이퀄 5라고 했었을 때, 이렇게 되면은 더 이상의 내장 변수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i랑 j, n썰, 엘립스, 입실론, 파이, 그다음 인피니트, 난이라는 변수는 일반 변수로 사용하지 않기를 그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매틀랩 함수들이 있는데, 이 매틀랩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이 수학적인 함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함수들은 이제 헬프 데스크를 한번 치시면은 여러분들이 다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제 대표적인 뭐 내장 함수를 한번 제가 읊어보면은 sqrt, 제곱이죠. 그렇죠? 그래서 sqrt의 2라고 하면은 이거는 루트 2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abs, 절대값, 이것도 많이 쓰고요. 자, 로그도 많이 쓰는데, 자, 로그와 로그 10은 다른 얘기입니다. 자, 로그는 뭐냐면 수학적인 자연 로그라고 해서 로그의 무리수 2.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과에서 보면은 ln으로 배웠죠. 그래서 그냥 로그를 쓰면 이건 ln인 거고요. 그 다음에 로그 10은 뭐냐면은 상형 로그. 그래서 고등학교 때 배우셨던 그런 상형 로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은 예제를 한번 넣어놨으니까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매틀랩에서는 이제 문자 변수를 사용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a는 5 이런 숫자만 우리가 변수를 하는 게 아니고 b는 이꼴 어떻게 쓰냐, 이렇게 작은 따옴표, 큰 따옴표로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따옴표를 써서 북이라고 하면은 b 안에는 북이라는 문자 변수를 저장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주냐면은, 자, 작은 따옴표랑 큰 따옴표가 있어서 이 따옴표를 써주면은, 문자 앞뒤로 써주면은 그 따옴표 안에 있는 이 내용물은 문자 변수로 취급을 해서 저장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경우도 있겠죠. 자, 1, 2, 3하고 따옴표를 쓰면은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숫자 1, 2, 3이 아닙니다. 123이 아니고요. 그냥 문자 기호에 1, 2, 3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넘버에서 이제 따옴표 1, 2, 3 따옴표를 쓰면은 어떻게 되냐? 더 이상 이 1, 2, 3은 숫자적으로 더해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 1, 2, 3이라고 하는 것은 사칙 연산이 가능한 거고, 문자 1, 2, 3은 사칙 연산이 불가능한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계산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배열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딩에서는 이거를 배열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수학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하냐? 수학에서는 이걸 배열이라고 표현을 안 하고 주로 행렬 혹은 수열, 벡터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행렬, 수열, 벡터 이거를 우리가 코딩용으로 하면은 배열이라는 표현을 이제 어레이라는 그런 표현을 이제 많이 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안에 문자라든지 기호 자료라든지 숫자라든지 그런 등등이 이제 표시가 되어 있어서 이런 하나의 행과 열로 구성된 이런 벡터. 그래서 요걸 이제 행 벡터랑 열 벡터로 불리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벡터들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앞서 지난 시간에 설명해 드렸었던 행렬 매트릭스. 그래서 이 행렬도 마찬가지로 배열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행 벡터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죠. A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어 있냐? 행은 1, 2, 3 이런 식으로 가로. 열 벡터는 뭐냐면 세로입니다. A는 1, 2, 3. 행렬은 뭐겠어요? 행렬은 행이랑 열이 전부 다 있는 거. 1, 2, 3, 4, 5, 6, 7, 8, 9. 그래서 3x3 매트릭스라고 그랬죠. 자, 그럼 배열도 어떻게 보면 연산을 해줘야 되겠죠? 왜냐면 이 안에 있는 숫자를 우리가 기록만 하는 게 능사가 아니고 이러한 숫자를 토대로 수학적으로 연산도 해주고 아니면 가공을 해줘서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그런 결과를 또 얻을 수 있으려면은 이 안에 있는 배열끼리의 연산이 가능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배열 연산자는 뭐를 따르냐면은 주로 어떤 거냐면은 수학적인 정의나 거의 동일하게 사용이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운 선형대수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못 알아들으신 분들 계세요. 자, 고등학교 때 보면 이게 행렬입니다. 그리고 아마 대학교, 이제 저희 학교 우리 한국교통대 기준으로 따지면은 1학년 때 이 수업이 있죠. 일반 수학이나 아니면은 대학 수학 이런 안에 보면은 이제 행렬이라는 단원이 있어서 그 행렬의 단원의 연산을 그대로 따라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배열 연산자로 뭐 항목별로 계산도 가능하겠고요. 자, 그래서 이런 배열 연산자 같은 경우는 마침표를 붙여서 보통 사용을 하고 벡터화된 코드를 작성할 때 중요하고 그래서 이러한 어떤 차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스타라고 하는 거, 나누기라고 하는 거, 백슬러시, 그 다음에 요거는 해시라고 그랬죠. 자, 요게 이제 그 배열 연산자의 특징인데, 자, 이거는 곱셈입니다. 자, 요거는 나눗셈. 자, 근데 왜 점을 써놓냐? 제가 지난 시간에 제가 예제를 하나 들었을 때, 함수를 그림을 그릴 때 점을 좀 썼었죠. 그렇죠? 자, 점은 어떤 식으로 계산이 되는 거냐면, 예를 들자면 한번 볼게요. 자, U에 1, 2, 3이 있고요. V에 4, 5, 6이 있으면은, 자, 이렇게 계산을 하고 싶을 겁니다. 1과 4가 계산이 되고, 2와 5가 계산이 되고, 3과 6이 계산이 되고, 그래서 U에 점에 스타를 해주면은 어떻게 되냐? 1대1 대응으로 계산이 되는 거. 1대1 대응으로 계산이 되는 게 바로 점의 스타.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돼요? 1 곱하기 4는 4, 2 곱하기 5는 10, 3 곱하기 6은 18. 이렇게 되겠죠.
자, 나누기는 뭐냐면은, 나누기도 점 나누기면은 1대1 대응으로 나눠주는 겁니다. 이렇게, 요렇게, 요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은 0.25, 0.4, 0.5. 그래서 함수끼리의 단순한 함수끼리의 덧셈이라든지 뺄셈은 배열의 개수를 맞춰가지고 저렇게 점의 스타 혹은 포인트 슬러시를 이용해서 곱셈과 나눗셈을 적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오히려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겠죠. 자, 그렇다면은 그냥 스타와 슬러시는 과연 뭐냐? 자, 나중에 행렬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 곱이나 나누기는 뭐냐면은 자, 특히 곱, 나누기는 잘 안 써요. 곱은 어떻게 쓰느냐? 곱은 행렬의 곱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도 배우겠지만은 자, 행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곱해지냐? 자, ax equal b다라고 이렇게 계산을 한다라고 했었을 때 자, a 행렬을 1, 2, 3, 4 x를 x1, x2라고 하면은 자, 행렬의 곱은 어떻게 곱해져요? 이렇게 곱해지죠. 그렇죠? 그래서 x1, 2의 x2 그리고 이렇게 써야지고 밑에는 3의 x1 플러스 4의 x2 그래서 이게 뭐냐면 그냥 스타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스타는 뭐냐면 행렬의 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었던 그냥 단순한 곱셈이랑은 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눗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눗셈도 행렬의 나눗셈인데 최소 제곱회로 연산이 돼서 이러한 것은 우리가 생각했었던 나눗셈과는 좀 다르다. 그래서 주의를 할 좀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겠죠. 자, 그럼 2 곱하기 3은 왜 연산이 되는 거냐? 자, 왜냐면은 2는 뭐예요? 행렬로 따지면은 1행 1열, 3도 1행 1열. 그래서 어떻게 돼요? 행과 열의 개수가 같기 때문에 그냥 연산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점을 쓸 필요도 없고 이럴 때는 단순하게 이렇게 이 한 글자 한 글자로 이렇게 변수 하나씩 계산하는 거에서는 굳이 점을 쓸 필요는 없고요. 그러니까 배열끼리의 덧셈, 곱셈과 나눗셈은 점을 써줘서 데이터의 개수에 상응할 수 있도록 곱셈과 나눗셈을 계산해 줘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행렬을 표시하는 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A 행렬을 내가 표시하고 싶다. 라고 하면은 A 행렬을 넣을 때 어떻게 넣었어요? A는 1, 2, 3. 아, 이거 잘못됐죠? 죄송합니다. 자, A 행렬이라고 하는 것은 1, 2, 3, 세미콜론. 4, 5, 6, 세미콜론. 7, 8, 9, 전체 세미콜론. 이렇게 하겠죠. 자, 그랬을 때 이렇게 입력이 되는 거고요. A의 2,3은 이제 6. 근데 3,4는 뭐예요? 3,4는 이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는 에러죠.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에러가 뜨는 거고요. 자, 이렇게도 간혹 입력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A4, 5, 8 이렇게. 자, 그럼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요게 1, 2, 3 이게 넘버링이 이렇게 됩니다. 넘버링이 제가 잘못됐네요. 넘버링은 행이 먼저입니다. 행의 개수를 세는 방향이 먼저기 때문에 1, 2, 3, 4, 5, 6, 7, 8, 9 이런 식으로 세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이렇게 요렇게 그래서 A가 10이라고 하면은 역시나 비어있기 때문에 에러가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A의 2의 콜론에 3라고 하면은 행은 2, 3 행렬을 쓰는 거고 그 다음에 3이기 때문에 6, 9가 이제 나오는 거죠. 그리고 1 콜론 2 콜론 3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번 뭐 대입을 한번 해볼게요. 한번. 자, 이렇게 있었을 때, 자, 주석 처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A는 1, 2, 3, 4, 5, 6, 7, 8, 7, 8, 9. 자, 실행을 해보면은 A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자, 간혹가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 세미콜론에서 엔터를 쳐도 에러가 안 뜹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우신, 좀 이렇게 행의 열의 개수가 너무 많아지면은 적절하게 여러분들이 끊으셔서 이렇게 값을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무방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이거를 이제 세미콜론을 해주고 A에 6 한번 써볼게요. A에 6 하면은 뭐가 플랫이 되는지 8이 플랫이 되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자면 A는 뭐 이런 식으로 4, 5, 뭐 두 번째에서 세 번째, 첫 번째에서 두 번째 이렇게 플랫이 되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내가 출력을 하고 싶다. 1, 3 이고 여기는 2랑 3 이런 식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좀 뻥 띄어져 있다라든지 아니면 반대로 써줘도 그 순서에 맞게 대응해서 플랫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 3, 8, 9였었는데 3부터 써니까 뭐예요? 8, 9, 2, 3이 이렇게 뜨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결과도 있을 법하니까 여러분들 숙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전치 연산자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치 연산자는 이제 그 행렬에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이게 t라고 씁니다. t승. 그래서 이 영어로는 이게 트랜스포지션이라고 합니다. 그냥 뒤집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대각행렬을 중심으로 뒤집어주는 수학적인 표현에서도 수치 해석이라든지 아니면은 행렬에 대해서도 이런 트랜스포지션을 배울 일이 좀 있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트랜스포지션을 시켜주면은 이 중심으로 값이 이렇게 바뀌었죠. 반대로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명령어는 뭐냐면 A에 그냥 프라임을 그냥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A의 프라임 이렇게 써주면은 이런 식으로 바뀌죠. 그렇죠? 아까는 1, 2, 3, 4, 5, 6, 7, 8, 9인데 1, 4, 7, 2, 5, 8, 3, 6, 5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프라임을 써주면은 트랜스포지션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영행렬, 단위행렬. 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배열을 똑같이 동일하게 맞춰서 더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영행렬이나 단위행렬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 이 영행렬이라고 하는 것은 0으로 메꿔진 겁니다. 그래서 제로스 3,4라고 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여기에 트랜스포지션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000, 000, 000, 000, 000, 000. 그러니까 사이즈도 달라집니다. 이런 식으로. 자, B는 I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무조건 단위행렬. 그래서 111 대각이 1이고 나머지는 다 0인 거. 자,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는데 C는 원스라는 것도 있습니다. 원스 2,3이라고 하면은 이건 뜻은 뭐냐? C행렬은 뭐냐면은 111 이렇게 행렬을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은 find라는 것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find의 기본적인 의미는 뭐냐? 배열 중에서 0이 아닌 원소들의 자리 번호를 표시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되게 유용하게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험하다가 데이터를 획득을 하면은 중간중간에 이렇게 구멍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가다가 이게 구멍이 나는 경우. 그래서 그 구멍이 나는 경우들은 어떤 일정한 숫자로 메꿔줘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없애버리는 방향도 존재를 하겠죠.
자, 그랬을 때 이런 배열들이 0인 그런 값들을 좀 찾는 방법. 그래서 그걸 우리가 find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find를 조금 응용을 하면은 어떤 결과가 있냐? 이런 등호를 이용해 가지고도 문제를 종류를 또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다, 뭐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같다, 혹은 이제 엑세트라 이제 등이 있겠죠. 자,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x1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0인 거. 자, 그랬을 때 find x1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인 거냐면은, 자, 0이 아닌 원소들이 뭐가 있냐라는 거죠. 근데 다 0이기 때문에 뭐예요? 원소들이 없죠. 0이 아닌 원소들이 없기 때문에 그냥 F1은 이런 식으로 empty 벡터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벡터를 뭐라고 하냐면은 공벡터라고 얘기를 하고 데이터가 없는 변수다. 자, 공벡터는 뭐냐면 0벡터랑 다른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0이라고 하는 것은 값이 0으로 주어져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0벡터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공벡터는 뭐냐? 데이터가 아예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공벡터의 크기는 0인 걸. 자, 0벡터는 크기가 뭐냐면은 0이 아닙니다. 0으로 메꿔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데이터의 크기가 x1이라고 하는 것은 5개죠. 그렇죠? 행과 열이 5개. 1행 5열이죠. 자, x2 같은 경우에 이런 벡터가 있을 때 find를 해주면은 0이 아닌 거 마이너스 1, 6, 5니까 2, 3, 5죠. 그래서 F2는 2, 3, 5. 자, 2가 3보다 작은 거에 대한 번호를 찾아봐라. 뭐 이런 경우도 있겠죠. 그랬을 때 1대1 대응으로 비교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F3은 이렇게 값이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F4는 뭐냐면은 F2와 F3 사이에 F2가 작은 거 중에서 F2의 값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F2의 괄호에 F3라고 하면은 이건 뭐냐면은 결국에는 번호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한번 해볼까요, 이거? 자, 이거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부 다 주석 처리를 해주고요. 자, A2를 한번 해볼게요. X2. X2는 0에 마이너스 1, 6, 0, 9. X3는 2, 0, 7, 마이너스 1, 9. 자, 먼저 X와 X3 요걸 한번 실행 한번 해볼까요? 뭐가 나오는지. 에러가 안 뜨네요. 그쵸? 그렇죠? X2와 X3. 자, find를 먼저 해보면은 자, 2가 3보다 작은 구간이 1, 2, 3인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1, 2, 3이고요. 자, 이 상태에서 내가 X2를 써주면은 X2가 X3보다 작은 구간에서의 X2의 값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find를 쓰면 이런 식의 결과가 나오고요. 제가 해보고 싶은 거는 X2에 X2, X2, 3보다 작은 거. 자, 그래서 위에 있는 거랑 밑에 있는 거랑 똑같습니다. find로 해줘도 좋고요. 아니면은 논리 연산자에 의해서 그냥 find를 생략을 해서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가 다 되기 때문에 둘 중 아무런 방법이나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함수 사이즈랑 랭스입니다. 자, 되게 중요합니다. 자, 배열의 크기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배열의 크기, 배열 연산자를 쓰려면은 배열의 크기가 같아야지만 연산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래서 그 배열 크기를 확인하는 방법이 바로 사이즈와 랭스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사이즈는 뭐냐면은 행렬의 크기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m by m 곱하기 n를 얘기해 주는 거고요. 자, 랭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행과 열의 크기 중 큰 하나 값만 표시하는 거.
자, 그래서 A 행렬이라고 하는 것은 요건 2 곱하기 3 행렬이죠. 그래서 사이즈로 하면은 2의 3. 자, 랭스는 큰 값을 뱉는 거기 때문에 3을 뱉어내겠죠. 그래서 L은 3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자, B도 마찬가지고, 자, B도 5, 3, 2였을 때 사이즈로 하면은 결국에는 3,1이죠. 그래서 3일이 뜨는데 L이라고 하면은 3개의 랭스가 가장 크기 때문에 L은 3 이렇게 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함수의 린스페이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콜론 연산자랑 똑같습니다. 콜론 연산자. 그래서 x라고 하는 것은 린스페이스의 x1, x2, n이다 라고 하면은 무슨 뜻이냐면은 x1에서 x2까지의 등간격으로 플러스 d, 플러스 2d, 플러스 3d.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x2의 마이너스 d, x2. 그래서 d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냐? 요렇게 공식이 써집니다. 그래서 그 사이 값이 얼마나 되는지를 몇 개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것들. 자,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리니어 스페이스의 0부터 10까지에서의 6개 데이터라고 하면은 0과 10은 포함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적으로 뭐예요? 4개를 더 써주는 거죠. 등간격으로. 자, 5랑 8 중에서도 7개의 데이터를 생성해라 라고 하는 거는 5랑 8을 제한 나머지 6개 생성해주면 되겠죠. 5.5, 6.6, 6.5, 7, 7.5 이런 식으로. 그럼 린스페이스 2라고 하면 뭐예요? 1과 10밖에 없겠고요. 자, 린스페이스 1은 뭐냐면은 가장 큰 값을 도출해 줍니다. 그래서 이 함수 린스페이스는 이런 식으로 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서 설명드렸던 거는 변수와 함수, 그 다음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자, 지금부터는 어떤 걸 말씀드릴 거냐면은 논리 연산자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논리 연산자가 아니고 이제 어떤 구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문. 자, 그래서 첫 번째로 나오는 구문이 바로 조건문, if 구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이제 만약 뭐뭐라면 이거잖아요. 그렇죠? 가정법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if 구문은 이렇습니다. 제시되는 조건이 참이면은 뭐 알고리즘 변경 없이 차례대로 계속 진행. 거짓이면은 순차적인 알고리즘 흐름을 중단시키는 기능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 형식은 어떻게 쓰냐? if의 로지컬 익스프레션 해주고 그 다음에 스테이트먼트 그 다음에 엔드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스테이트먼트가 뭐냐? 요겁니다. 만약에 참인 경우에는 실행, 거짓인 경우에는 실행을 안 하고 넘어가 버리는. 그리고 end는 다음 명령어가 올 때까지 종료시키는 그런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관계 연산자를 살펴보면은 A는 B보다 크다, 작거나 같다, 크다, 크거나 같다, 같다, 같지 않다. 이런 등등의 연산자들이 있습니다. 자, 논리 연산자로 하면은 and, not, or, exclusive. exclusive는 둘 다 해당이 안 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관계 연산자를 한번 제가 예제를 한번 쭉 써놨는데 한번 드래그해서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A 이꼴 3이고 B 이꼴 4다 라고 했었을 때 A가 B보다 크다 라고 하면은 어떻게 돼요? 응답이 없죠. 왜냐하면은 3은 4보다 절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이 if 구문에 있는 로지컬 익스프레션은 잘못된 그런 표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행을 안 하고 디스프에서 실행을 안 하고 그냥 바로 껑충하고 넘어가서 아무것도 실행이 안 되는 그런 결과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예제 2번은 A가 5고 B가 4 했을 때 만약에 A가 B보다 크다면 무조건 크죠. 그래서 디스플레이가 print if
condition is true가 디스플레이 돼야 된다라는 명령어를 실행을 했기 때문에 예제 2의 결과는 이 문구가 뜰 겁니다. 자, 예제 3번은 마찬가지로 자 a 이퀄 1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만약에 if에서 a가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럼 조건으로 봤을 때는 되게 이상하죠. 조건으로 봤을 때는 a에다가 뭐 0보다 크냐, 1보다 작냐, 2보다 크냐 뭐 이런 식으로 물어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것은 어떤 거냐면은 자, 이거는 매틀랩 안에서의 기능일 수도 있습니다. 자, if a라고 해서 아무것도 안 쓰여지면은 자, 이 뜻은 무슨 뜻이냐? a가 0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만약에 a가 0이라고 하면은 디스플레이스를 해줘라 이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a의 equal 0. 자, 그 다음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and를 두 번 써줘요. 이거는 3보다 크거나 크고 5보다 작은 x가 있으면은 디스플레이를 해줘라 이런 뜻이니까. 자, x 이퀄 4는 뭐예요? 3과 5 사이에 있으니까 이 결과가 나오겠죠. 만약에 x가 10이면은 결과는 무응답일 겁니다. 왜냐하면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자, 반대로 뭐냐면은 and가 있으면은 이거 5어죠. 그래서 8보다 크거나 마이너스 3보다 작은 경우. 그러면 그래프로 따지면 이런 경우죠. 자, 그래서 0은 해당되는 범위 둘 다 아니기 때문에 무응답. 만약에 9라고 하면 뭐예요? 9는 8보다 크기 때문에 응답.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만약에 a가 1인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if a가 진짜 1이냐 라고 했었을 때 디스플레이를 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a가 1일 때는 디스플레이가 되는 거고 만약에 a가 0이 안 되면은 디스플레이가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if 구문은 이렇게 우리가 쓰고요. 자, if 구문이랑 같이 쓰는 게 else입니다. 그래서 줄여서 if else 구문. 자, 이런 경우입니다. 만약에 if 구문에 있는 로지컬 익스프레션이 만약에 참이라고 하면은 스테이트먼트 1을 실행해 주는 거고 아까 거짓이면 실행을 안 했죠. 자, 거짓인 경우가 바로 else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래서 코딩을 할 때 좀 버그를 좀 없을 때는 if 구문과 if else 구문을 같이 섞어 주시면은 보다 좀 실수를 할 수 있는 구문상의 오류를 좀 피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좀 있습니다. 버그를 좀 잘 잡아주고요. 그렇죠? 자, 그래서 논리연산의 예를 들으면은 자, 만약에 if의 x가 3보다 크는 경우는 디스플레이를 1을 해주고요. 만약에 아니면 디스플레이스 2를 해줘라 이런 겁니다. 자, x4는 3보다 크기 때문에 컨디션 1이 발사가 되겠죠. 자, 그런데 x가 1인 경우에는 3보다 작기 때문에 else로 들어가서 컨디션 2가 나오게 됩니다. 자, x가 10일 때 또 마찬가지예요. 자, x가 10일 때 if x는 3일 때만 컨디션 1을 해주고 아니면 2를 해준다. 그래서 2가 되는 거고 만약에 x가 3이면은 컨디션 1이 되겠죠. 자, if 구문과 함께 또 쓰이는 거 if else랑 또 쓰이는 거는 if else if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그 언어에서는 아마 1 else 이런 식으로
1f라는 표현도 쓰는데 여기서는 1f라는 표현을 안 쓰고 else if 이렇게 풀어서 씁니다. 자, 어떤 거냐면 이렇습니다. 조건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가 있는 겁니다. 자, 만약에 첫 번째 조건이 참이면은 그대로 가겠지만은 거짓인 경우 여기다가 또 조건을 물어보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수치 해석을 나중에 중간에 배우시면은 이런 어떤 과정이 또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과정은 어떻게 되냐? 조건이 이제 여러 개 또 달리면은 그냥 if 안에 또 if를 넣는 게 아니고 자 else if를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else if라고 했었을 때 이마저도 참이면은 statement 2, 거짓이면은 statement 3가 계산이 되겠죠. 자, 그래서 순서가 어떻게 되냐? 로지컬 이스프레션 1이 참이면은 그냥 스테이트먼트 1이 되는 거고요. 만족을 못해서 로지컬 이스프레션 2가 만족이 되면은 그냥 스테이트먼트 2가 실행이 되고 거짓이면 스테이트먼트 3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한번 살펴봤고요. 그래서 예제를 한번 보면은 자 아래의 평균의 등급을 구분할 수 있는 코드를 한번 만들어 봐라. 자 A는 90보다 크고 80에서 90 사이, C는 70에서 80, D는 60에서 70, F라고 하는 것은 62야. 자 그럼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if 90보다 큰 경우에는 그레이드 A, else if B, else if C, else if D, 그 다음에 마지막에도 else if를 써도 되는데 그냥 else라고 쓰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쓰면 어떠나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있습니다. else if에 x가 60보다 작은 경우. 자, 이러면 에러가 뜨나요? 자, 긴가민가 하시면은 실행을 해보겠지만은 사실은 에러가 안 뜹니다. 똑같은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런 어떤 사태가 이제 나오는 거고요. 자, 다음은 순환문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환문은 어떤 게 있냐면은 흔히 반복문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순환문은 정말 중요한 개념이니까 반드시 숙지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순환문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for라는 순환문이 있고요. while이라는 순환문이 있습니다. 자, 근데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어떤 반복문이기는 하지만은 약간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은 자, 요런 경우입니다. 자, 운동하는 사람이 있었을 때 첫 번째 운동은 뭐냐? 5바퀴를 뛰어라. 굉장히 많죠. 운동장 5바퀴면은 거의 허걱될 것 같은데. 자, 근데 이제 운동장은 이제 그 운동 두 번째는 어떻게 해주면 되냐? 2kg가 빠질 때까지 뛰어라, 걸어라. 자, 그럼 뭐예요? 이 운동 2번 같은 경우에는 2kg 빠질 때까지 운동장을 뭐 100바퀴도 뛸 수도 있고, 잘 안 빠지시는 분들은 뭐 10바퀴 정도 뛰어야지 만족을 하는 거죠. 그래서 2kg가 안 된다라고 하면은 될 때까지 계속 빼는 거. 그래서 그런 어떤 목적이 있으면 그 목적 안에 계속 들어와져 있으면은 반복문이 되는 원리를 while 순환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while문 줄여서. 자, 그리고 횟수를 지정해 주는 거는 for문에서 하는 얘기인 겁니다. 자, 그래서 포문을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자, 포문은 이렇게 써집니다. 자, 포에다가 인덱스 1 콜론 n 그 다음 스테이트먼트 엔드. 그래서 스테이트먼트를 반복적으로 실행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좀 살펴봐야 될 거. 자, 이제 구문을 이제 이해하는 거를 살펴볼게요. 자, 포문이 있으면은 이 인덱스가 계속 증가하는 거거든요. 이 인덱스라고 하는 게 n보다
크거나 같을 경우에는 참이죠. 근데 만약에 크면 거짓이기 때문에 실행이 안 되는 거. 그래서 알고리즘으로 따지면은 순환도로 따지면 이렇게 우리가 적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명령 그룹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자, 요거는 좀 잘못됐네요. K가 아니고요, 인덱스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건데, 자, 여기서 좀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흔히 이제 다른 분들의 매틀랩 영상도 보면은, 이거를 좀, 이거를 언급을 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자, 포문의 인덱스, 요거. 자, 이거는, 이제 우리끼리 약속을 하나 할 겁니다. 자, 요거 때문에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거는 무조건 순번입니다. 그래서 횟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번, 2번, 3번, 4번. 그러니까 마치 여러분들 수열이랑 똑같습니다. 수열. 자, 수열을 배우면 어떻게 써요? A1, A2, A3, A4 이런 식으로 쓰죠. 그랬을 때 여러분들 수열 배우셨을 때 이런 거 보셨나요? A의 0.1, A의 0.5, A의 1.7 이런 건 잘 안 쓰죠. 그래서 개수를 셀 때도 1개, 2개, 3개, 4개, 5개 이렇게 세지 0.1개, 0.2개, 0.3개, 0.4개 이렇게 쓰질 않습니다. 즉 무슨 뜻인 거냐면요. 포문의 이 인덱스는 반드시 뭐를 해주냐? 정수로 해주세요. 양의 정수, 자연수. 그래서 항상 출발을 1부터 내가 반복하고 싶은 횟수만큼 n까지. 그래서 n이라고 할 때 이때 총 반복 횟수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인덱스는 반드시 1부터 시작하게끔 작성을 해야지 헷갈리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포문에서 자, 인덱스를 어떻게 해주냐면은 2에서 0.5에서 10. 자, 물론 이런 경우가 필요는 하겠지만은 웬만하면은 안 하시기를 좀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인덱스는 공통되게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몇 번째 계산, 몇 번째 연산이 되게 중요한 거지. 이 안에다가 값을 넣게 되면은 이 값이 몇 번째 연산인지를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코딩을 할 때는 저기 포문의 옆에 있는 데서는 웬만하면 양의 정수, 자연수, 인덱스, 넘버링을 여러분들이 채워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넘버링이 아닌 경우에는 이 안에 있는 스테이트먼트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2나 0.5나 뭐 0. 뭐 2.5, 뭐 7.5 이런 것들을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다가 인덱스에다가 이 인덱스에다가 요 값들을 넣는 거는 비추천한다. 이런 뜻으로 적어 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초기값 m이라고 하는 건 스테이트먼트에 좀 실행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end 명령을 벗어나서 결과를 출력하게끔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폼으로 다시 들어가서 index 플러스 1이 들어가서 계속 반복적으로 바뀐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거는 초기값이 m이 아니고 1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s는 0이고요. x는 1에서부터 10, 1, 2, 3, 4, 5, 6, 7, 8, 90이죠. 자, 폼으로 했었을 때 라지 n은 1에서부터 10이라고 했었을 때 s는 s 플러스 x다. 자, 이거는 얼핏 보면은 어떤 뭐냐면은 1에서부터 10까지 더하기에 대한 코드입니다. 자, 하지만은 이거를 실행하는 순간 어떻게 되냐? 에러가 발생을 할 거예요. 자, 왜 에러가 떴을까요? 자, 그 에러가 뜬 이유가 바로 예제 2번입니다. 자, 이렇게 수정을 하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자, x를 1에서부터 10까지 더해 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4에 n에 1에서부터 10번 더해 준다라고 물론 써도 좋겠지만은 자, 이거를 좀 자동화를 시킬 거예요. 자동화. 그러니까 뭐 100번 1에서부터 100까지 쓰면 100까지 더해질 수 있게 그렇게 자동화를 시키려면은 어떻게 해주냐? 결국에는 더해주는 횟수가 뭐예요?
x의 크기죠. 만약에 10개의 숫자가 있으면 10번을 더해주는 거고 100개의 숫자가 있으면 100번을 더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크기를 그대로 들어갈 수 있도록 length x를 써주는 게 조금 더 자동화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1에서부터 10까지의 내가 숫자를 아무렇게나 써줘도 다 더해질 수 있는 코드. 이렇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 틀린 거는 뭐냐면은 이 x 때문에 틀린 겁니다. 자, 위에 있는 이 s를 보면은, 자, s는 0이고요. x는 뭐예요? 1에서부터 10. 그냥 데이터 크기가 안 맞는 거예요. 요거는 1 곱하기 1이고요. s는. 자, x는 뭐예요? 1 곱하기 10이죠. 그래서 데이터 크기가 안 맞기 때문에 에러가 뜬 겁니다. 자, 그럼 데이터의 크기를 맞추려면 이게 뭐예요? 1에서부터 10까지 하나하나 더해줘야 되죠. 하나씩. 그러려면 어떻게 해줘요? 처음에 반복했었을 때는 1이 더해주려면 어떻게 해줘야 되냐? x에서 괄호 열고 첫 번째 배열부터 더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n이 뭐예요? 1에서부터 length 10, 이게 10이죠? length x. 그래서 1에서부터 10까지 차근차근 뭐 해줘요? s에 대해서 더해지니까 이것은 코드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할 거고요. 그래서 s라고 하는 것은 1에서부터 10까지 더하는 값이 55잖아요. 그래서 55가 뜰 겁니다. 그래서 이 코드가 좀 좋은 거는 위에 코드보다 좋은 건 뭐냐면은 x를 그냥 아무 수나 넣어줘도 그 x 안에 있는 아무 수를 다 더해줘서 결과값을 s로 출원을 해주기 때문에 조금 더 코드가 뭐 좋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편리하게. 자, 그 다음에 예제 3번 한번 볼게요. 자, 이번에 1에서부터 100까지 더해줄 겁니다. 자, 그럼 당연히 포문이 필요하겠죠. 반복문이. 그렇죠? 자, 그랬을 때 1에서부터 100까지 더하면 5050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결과로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결과가 나오는 거고요. 자, 그 다음 포문으로 이제 예제 4번 하나 한번 해볼게요. 자, 이번에 x라고 하는 거. 자, x는 1부터 10이고요. 그 다음에 뭐를 만들어줄 거냐면은 x의 제곱에 역수를 만들어줄 거예요. 그래서 그 역수를 더해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어떤 거냐면은 1제곱에 1 플러스 2제곱에 1 플러스 3제곱에 1을 더해줘서 이거를 10까지 더해주는 거. 자, 이 코드를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주냐? 이 하나하나를 다 또 더해줘야 되겠죠. 만들어서. 그러면 그거를 스몰 s라고 해서 1에 x의 제곱을 역수를 해주는 거. 그러면 이때 결과적으로 이제 s를 더하는 거기 때문에 length s라고 해주는 거고요. s를 하나하나 더해주려면 뭐예요? 1에서부터 10까지 더해줄 수 있게 넣어주면 되겠죠. 자, 그때 결과를 우리가 s로 도시를 한다라고 하면은 s라고 하는 것은 1.5498 이렇게 결과값이 나올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좀 궁금한 거를 한번 던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제 4의 의미는 수학적인 기호로 따지면 이런 어떤 기호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건데, 자, 만약에 이 10이 아니고 무한대라고 하면은 그러면 무한히 더해주면 되겠죠. 그렇죠? 근데 무한히 더해주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줄까요? 한 100이든 1000이든 만 정도 더해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뭐 그때 그 수렴값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우리가 무한이라는 것을 표현을 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적당한 어떤 큰 수를 넣어서 수렴하는지 안 하는지도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응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미 아실 수도 있겠지만은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n제곱분의 1은 이거는 수렴합니다. 근데 제가 뭘로 수렴하는지는 기억이 잘 안 나요. 뭘로 수렴했냐면 아마 6분의 파이 제곱이었나? 뭐 그랬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잘 안 납니다. 6분의 파이 제곱이 맞을 것 같아요. 6분의 파이 제곱.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 수렴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지금
적혀져 있는 숫자를 더하는 연산으로도 어느 정도는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for문을 했기 때문에 이제 while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while문은 목적이 달성할 때까지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while 구문의 단점은 뭐냐면은 무한 루프를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목표를 잘못 설정하면 그 목표가 될 때까지 계속 반복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연산자가 제대로 이 목표를 달성하는지도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예상을 좀 하시고 값을 결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인 형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초기 값이 존재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 while에서 logical expression, 이게 이제 목적이죠. 조건. 그래서 그 조건을 계속 만족을 하면은 스테이트먼트를 계속 무한히 반복을 한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만족할 때까지. 그래서 if 구문 플러스 어떤 분들은 if 구문과 포문을 두 개를 더한 어떤 연산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보셔도 뭐 관계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조건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무한 루프가 간혹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컨트롤 C를 이용해서, 컨트롤 C 하면은 일반적으로 복사하기로 아시잖아요. 근데 매틀랩에서는 코드 강제 종료입니다. 그래서 컨트롤 C를 눌러서 종료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예제 3번을 while 구문으로 바꾸는 거,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예제 3번은 1에서부터 100까지 더하는 거였었죠. 자, 그럼 while 구문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줘야 되냐? 자, n이 length, 이 길이보다는 이하로 더해지게끔. 그러니까 이게 n은 이게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100이라고 써놨는데 이게 사실 좀 틀렸네요. 이거 length라고 바꾸셔도 됩니다. 100이라고 쓰셔도 물론 상관은 없는데 length x가 되겠죠. 자, 그리고 포문의 n, 이 n이라고 하는 걸 바깥으로 끄집어내서 써줘야 됩니다. 그리고 n이라고 하고 이건 초기값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n도 어떻게 돼요? 포문에서는 자동적으로 n이 1, 2, 3, 4 이렇게 크게 이렇게 증가를 시켜줄 수 있도록 이 이 콜론을 우리가 작성을 해줬는데 while 구문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while 구문은 어떻게 해주냐? n도 하나씩 더해줄 수 있도록 작업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n이 이제 1에서부터 100까지 100을 넘어가야 종료가 되는데 n이 그냥 한 숫자로 1로 그냥 고정이 되어 있으면은 역시 무한 루프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크기 때문에 n을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100을 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씩 더해줘서 100까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예제 4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s에 대해서 우리가 x제곱의 역수를 우리가 더해줬는데 마찬가지로 초기값을 우리가 설정을 해주고, 자, 이거는 length s라고 적어도 뭐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 10이라고 적었을 때 마찬가지로 포문 안에 있는 내용과 플러스 인덱스가 하나씩 증가가 돼서 올라갈 수 있도록 작성을 해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으로 이제 그 반복문이나 조건문들을 한번 봐봤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함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틀랩의 내장 함수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내장 함수만으로는 아마 여러분들이 앞에 이제 나중에 배울 수치 해석을 다 감당하기가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매틀랩의 내장 함수의 대부분이 이제 수치 해석 기반으로 만들어진 좋은 코드들이 많지만은 경우에 따라서는 그 내장 함수가 자신의 스타일에 맞지가 않아서 좀 바꿔줘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대비를 해서 사용자 정의 함수, 그러니까
나도 직접 내장 함수처럼 함수를 만들어 보는 그런 어떤 스킬도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 사용자 정의 함수는 나중에 가면 알겠지만은 매틀랩에 보면은 어떤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그래서 커뮤니티가 있어서 이 커뮤니티에 들어가시면은 이 사용자 정의 함수를 막 올려놨어요. 코드들. 그래서 뭐 자신의 코드가 막 좋다고 이렇게 올리시는 분들도 있고 하는데 저도 올려서 제가 올리지는 않지만 저도 막 받아서 쓰는 경우도 간혹 있고 그다음 내장 함수랑 섞어서 쓰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다 커뮤니티를 보셔서 이 엠파일을 보셔서 다운받아서 어, 자신의 맞게 사용자의 정의를 이용해 가지고 자신의 스타일에 맞게 유저의 스타일에 맞게 바꿔서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사용자 정의 함수의 코드를 좀 아셔야 됩니다. 자, 사용자 정의 함수의 기본 형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펑션이라는 명령어를 쓰고요. 그 다음에 output variable, 그 다음에 name input variable. 요게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자, 즉 뭐냐면 펑션 이거는 명령어입니다. 함수를 만드는 명령어예요. 그리고 name은 뭐냐면은 함수명입니다. 자, 인풋과 아웃풋 했었을 때 인풋은 입력 변수, 아웃풋은 출력 변수. 그래서 내장 함수는 인풋과 아웃풋만 알려져 있죠. 네임만 딱 딸랑 알려져 있고. 그래서 이 안에를 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사용자 정의 함수는 M 파일로 다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충분히 볼 수도 있고, 제가 이제 앞으로 그 수치 해석을 이제 그 사용자 정의 함수로 다 만들어서 보여줄 텐데, 그때 보면은 이 안에도 조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하나 들면은, 자, 펑션, y equal fx. 우리가 수학적으로 이런 함수들 많이 보죠. 그때 x는 입력, y는 출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컴퓨터에서는 요거는 뭐냐면은 입력 변수가 1개, 입력이 1개, 출력이 1개죠. 자, 근데 수학으로 따지면은 변수가 1변수 함수만 있는 게 아니고 x1, 2, 3, n까지 다변수 함수도 존재를 하겠죠. 그리고 출력은 하나. 또 반대로 어떻게 해요? 출력이 다수의 출력, 다변수 함수에 다변수 출력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이게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사용자 정의 함수를 만드는 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방법 1, 2 한번 해볼게요. 자, 방법 1은 주함수, 부함수를 사용하는 거. 방법 2는 주함수를 사용하는 겁니다. 자, 주함수, 부함수가 뭐냐? 자, 부함수는 보조의 역할을 합니다. 보조. 자, 주함수는 메인으로 건드릴 수 있는 함수. 그래서 주함수는 그 어떤 함수에서 만약 펑션으로 구분이 되어 있으면은 이거를 우리가 주함수라고 합니다. 메인 펑션. 그리고 밑에 있는 이것들. 이게 이제 보조함수는, 그러니까 부함수는 되게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 뭐 펑션 해가지고 또 밑에도 함수를 또 만들 수가 있습니다. 뭐 y는 펑션 name 2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는 거. 그래서 주함수, 부함수를 M 파일에 하나에 맞춰서 쓸 수 있는 거. 그래서 이런 방법이 있겠고, 아니면은 주함수와 부함수를 분리를 해서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따로 이렇게 분리를 해서, 이게 보면은 파일명이 다르죠? 파일명이 달라서 두 개를 나눠서 쓰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거를 실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어떻게 되어 있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꺼주고요. 종료를 시켜주고 새 스크립트 라고 했었을 때,
자, 펑션 해주고 메인 이렇게 해주고요. A 3, B는 5에 10, C는 펑션 네임 AB. 자, 밑에 펑션 네임을 그대로 씁니다. 펑션 네임 XY, Z는 1, 10에 X, Z는 2, sum Y, Z는 3, X에 Y의 다섯 번째 숫자는 더해준다. 이런거. 자, 이제 실행을 해보면은 메인 함수 이렇게 나와있죠. 그래서 요 명은 그대로 가셔도 됩니다. 그대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부함수 그 뭐였죠? 주함수의 이름으로 자동으로 좀 저장할 수 있게 이렇게 해놔서 그대로 저장하시면 됩니다. 자,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실행이 되냐? 자, 실행. 자, CLC를 한번 해볼게요. 다시 실행. 자, 30, 45, 12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쵸? 자, 어떻게 되어 있냐? 자, 주함수에 보면은 A는 3, B는 이렇게 변수를 입력했죠. 그 다음에 C라고 하는 것은 뭐냐? 펑션 name이라는 함수. 좀 헷갈리시면은 여기다가 이름을 좀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해볼까요? 원석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 이름을 그냥 쓸게요. 원석이라는 함수예요. 그럼 이것도 원석이라는 함수로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명령을 같이 안 해주면 에러가 떠요. 원석이라는 함수가 인식이 안 된다고 했으니까 원석으로 쓰려면은 함수 명을 일치를 시켜줘야 됩니다. 원석이라고. 이런 식으로. 그럼 뭐냐면은 이 주함수만 보는 겁니다. 주함수만. 이거 접어서 한번 볼게요. 자, A와 B를 원석이라는 함수에다가 넣고 C를 출력한다 이런 뜻인 건데 A랑 B가 각각 뭐냐면은 3과 5에서부터 10까지 이런 겁니다. 그럼 원석이라는 함수는 대체 뭐냐? 그 밑에를 보시면은 원석이라는 함수는 X랑 Y를 넣었을 때 Z를 뱉는 함수고요. 그랬을 때 Z1은 이렇게 계산, Z2는 이렇게 계산, Z3는 이렇게 계산이 되는 함수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굳이 이 안에 있는 이 함수가 어떻게 되냐면은 불러오기가 돼서 A, B를 넣고 C가 계산이 되는 그런 결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행을 했을 때 볼까요? A가 여기는 X잖아요. 그렇죠? 3을 넣었대요. Z1은 3. Y는 5에서부터 10까지 더하면 45죠. 그래서 Z2는 45. Y의 다섯 번째 숫자가 뭐였냐면 9일 겁니다. 9, 9, A는 3. 3 플러스 9니까 12.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그게 이제 여기에서의 변수는 C라고 지정을 해놨기 때문에 그 C가 출력이 돼서 이 값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 A, B랑 여기 X, Y랑 변수가 다른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지만은 이 두 개는 달라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개수는 같아야 돼요. 입력하는 개수는. 그래서 함수마다의 사실은 뭐가 되게 중요하게 되어 있냐면 이게 주석 표시에서 어떻게 되냐? 원석이라는 함수의 매뉴얼이 쓰여져 있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매뉴얼을 항상 써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야지 어떻게 되냐면 헷갈리지 않고 다음에 내가 까먹더라도 매뉴얼을 보고 아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써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요렇게도 실행을 한번 해봤는데 자, 그러면 이거 분리를 한번 해볼게요. 새 스크립트. 자, 요거는 이렇게 따로 써주는 게 좋습니다. 요거를 이제 같이 이렇게 플러스 해주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좀 따로 웬만하면 씁니다. 자, 이거를 분리를 해볼게요. 이렇게. 이게 컨트롤 또 C가 안 돼서 네, 원인을 좀 찾고 있는데 Z1은 아까 10에
Z2는 sum의 y였었죠. Z3는 아까 x 플러스 y의 5다. 이렇게 아마 쓰여졌을 겁니다. 자,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저장을 하고 원석. 자, 실행을 해봐도, 자, 이제 메인으로 실행을 할 거예요. 메인으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실행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주함수와 부함수를 분리를 해서 실행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실행을 하게 되면은 이 원석이라는 어떤 M 파일을 찾아서 이 함수를 실행을 한 겁니다. 실질적으로. 자, 그런데 실행을 할 때 여기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 디렉토리 폴더 안에 메인이나 원석이 다 들어가져 있어야 됩니다. 내가 쓰고자 하려는 함수와 그 메인 함수가 같은 폴더에 있어야지 이 함수를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폴더가 아니고 다른 폴더일 때는 아마 실행이 좀 안 되거나 아니면은 혼선이 있어서 실행이 좀 불가한 경우가 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같은 폴더에 넣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에 함수에는 종류가 되게 많습니다. 자, 함수의 종류가 물론 출력과 입력이 다 있어야 되는 함수도 있지만은 다음과 같이 출력과 입력이 모두 없는 함수. 아까 제가 펑션을 썼을 때 메인하고 괄호 열고 괄호 닫았었죠. 자, 이거는 출력도 없고요. 입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실행하면 그냥 실행하고 사라지는 그런 함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주로 메인 함수는 이런 식으로 좀 많이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입력이 있지만 출력이 없는 함수. 실행하고 사라지는 함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버튼을 눌러주고 실행하고 없어주는 이런 어떤 함수도 존재를 하고요. 출력이 있지만 입력이 없는 함수. 실행하면은 아웃풋이 그냥 10으로 그냥 자동으로 나와져 버리는 그런 함수도 존재를 하고요. 그래서 보통은 출력이 있지만 입력이 없는 함수는 물성치를 입력할 때는 보통 이런 함수를 씁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또 설명을 할 거고요. 출력과 입력이 모두 있는 함수가 가장 일반적인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뭐냐, 아웃풋이 무조건 정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결과를 좀 얻을 수가 있고요. 자, 아래의 그림처럼 이 예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섭씨 온도가 20도일 때 화씨 온도를 구하는 명령어를 작성하여라. 함수를 작성하라. 이런 뜻인 겁니다. 자, 그래서 함수명을 내가 뭐라고 했냐면은 cell2 fah 라고, 이게 섭씨와 화씨죠. 그래서 화씨를 했었을 때 화씨에 c를 넣으면은 f가 출력이 될 수 있도록. 그러면은 이 함수를 어디다가 넣어요? 여기다가 넣고 나는 메인 함수에다가 c가 20도로 쓰고 cell2 화씨 c 넣고 f를 출력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20도일 때 화씨를 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명령어를 써줄 수가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복사 붙여넣기 해서 한번 해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자, 그래서 입출력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단일 입력, 단일 출력이 있고요. 그래서 수학적인 거는 보통 이런 경우를 제일 많이 봤죠. 단일 출력, 단일 입력. 그래서 1대1 함수라고 좀 보잖아요. 자, 근데 입력이 하나인데 출력이 여러 개인 거. 입력이 여러 개인데 출력이 하나인 거. 입력과 출력이 다 다수인 거. 그래서 이렇게 함수, 입출력 형태의 함수는 이런 종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반지름 R인 9의 표면적과 부피를 구하는 함수다. 이런 겁니다. 자, 그리고 반지름이 2에서 5까지 일씩 증가하는 배열에 대해서 9의 표면과 부피를 한번 구해봐라. 이런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만들어주냐면은, 자, surf와 bol이라고 이걸 만들었습니다. 제가 함수를 임의로 만들었고요. 그때 뭐랑 구해줘야 돼요? 표면적과 부피. S와 V가 구해줘야 되겠죠? 자, 이때 입력 변수는 뭐예요? 반지름이란 말입니다. 반지름 하나 입력하고 면적과 부피가 구해주는 함수를 만들어주면 되겠죠.
자, 그랬을 때 S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면적이니까 4파이 R제곱이 되고요. V는 뭐예요? 3분의 4의 파이 R 세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함수를 쓰고 R은 2에서부터 5까지를 넣었을 때 SV가 각각 결과값으로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 실행을 한번 해보시면은 실행을 한번 해볼까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펑션의 메인 함수 R은 2에서부터 5까지 SV가 나와야 되는, 그랬을 때 SV는 우리가 따로 함수를 만들어 줘야 되겠죠. 자, S는 4 곱하기 파이 곱하기 R의 제곱, V는 4분의 3의 파이의 R의 세제곱. 그러면은 실행을 했을 때 실행을 겹쳐서 쓸게요. 자, 실행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나오죠. R이 2일 때, 3일 때, 4일 때, 5일 때, V가 2일 때, 3일 때, 4일 때, 5일 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함수를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반지름이 R이고 높이가 H인 함수를 구한다. 표면적과 부피. 자, 그러면 표면적은 어떻게 돼요? 표면적은 2파이 R제곱. 2파이 R제곱은 뭐냐면은 요거죠. 원통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생긴 거. 이게 R이죠. 이게 R이고 여기가 H.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는 뭐냐면은 2파이 R입니다. 그럼 면적을 구하는 거는 원의 면적 2개, 그 다음에 2파이 R에다가 H 곱한 거, 이게 면적이 되겠죠. 그럼 부피는 뭐예요? 원의 면적에다가 높이 곱하면 되겠죠. 그럼 V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린더의 SV를 이렇게 만든다라고 했었을 때 이렇게 함수로 또 만들 수가 있겠죠. 자, 그랬을 때 반지름이나 높이가 0.2씩 증가한대요. 1에서부터 2까지 0.2씩. 그러면은 자,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은 변수가 두 개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0.2였을 때 h가 1에서부터 2까지, 뭐 0.6이었을 때 h가 1에서부터 2까지라고 하니까는 이거는 변수를 어떻게 만들어 주는 게 좋냐면은 메쉬 그리드로 만들어 주는 게 좋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었죠. 그래서 메쉬 그리드로 만들어서 RH로 만들어주고요. 이 RH를 함수로 대입해서 계산해주면은 S와 V를 우리가 적절하게 또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또 한번 해보면은 이거는 뭐 그래프도 뭐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응용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그려서 실행을 해볼 수도 있겠고요. 자, R은 0.2, 0.2, 1. H는 1, 0.2, 2. 자, RH라고 하는 거는 메쉬 그리드로. 실린더 SV RH RH SV, 자, 2의 파이 R 플러스 2의 파이 R H, V는 파이 R H, 이렇게 점 I 점, 이런 식으로. 인식이 안되나? 아, 이게 명령을 잘못했네요.
실린더 SV 이렇게 되죠. 그럼 이게 뭐냐면은 R이 0.2일 때 V가 0.2일 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요거 같은 경우에는 R이 0.6일 때 H는 0.1일 때 이런 식으로 1일 때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한꺼번에 다 구할 수가 있겠고, 이거를 좀 잘 보려면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요? 메쉬를 해주면 되겠죠, 메쉬. 그래서 이 결과를 가지고 뭐 피규어 1 해서 응용으로 한번 해주면은 서프로 해볼까요? 서프로 제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자 H와 R과 H의 S로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나오나?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게 이제 R 그래프. 제가 이제 디자인을 안 했는데 R 그래프. 요게 뭐예요? H 그래프. 이 위에 있는 값은 S.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서퍼의 R의 H의 V로 한번 해볼까요? 다른 그래프가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요거 이제 V에 대한 그래프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렸을 때, 그래프를 좀 그렸을 때, 뭐 최적화도 좀 가능하겠죠. 이건 뭐 낮은 값은 최적, 뭐 R 값에 해당돼서 이렇게 여기에 뭐 가격표도 이렇게 만들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이런 그래프를 다양하게 응용을 시킬 수도 있다, 이런 겁니다. 자, 다음은 마지막으로 구조체형 배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종종 가다가 이제 그 코드를 보면은 이런 형태의 데이터를 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변수들을 한꺼번에 표현하는 방법. 그러니까 입력이 막 그 펑션으로 얘기를 했었을 때 이 아웃풋이 많거나 인풋이 많아요. 자, 함수 네임은 그냥 n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게 이제 지금 인풋이라 하나라고 써놨는데 이게 막 100개인 경우도 있겠죠. 그 인풋 100개인 경우는 인풋 1, 인풋 2, 인풋 3 쭉쭉쭉 해서 인풋 100까지 이렇게 쓰는 게 효율적이냐라는 겁니다. 함수를 쓸 때 100까지.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려면은 뭐 어떤 명령을 쓰냐면 그게 바로 구조체를 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조체 안에다가 변수를 다 넣고요. 그리고 인풋 아웃풋 쓸 때는 구조체 하나로만 인풋을 쓰는 방법. 그래서 구조체 네임, 이 스트럭처 네임이라고 하는데 이 스트럭처 네임에 이 필드들을 다 지정해 주는 건데 지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필드들이 인풋 1, 인풋 2, 인풋 3. 그래서 예를 한번 들면은 인풋에 대한 거를 구조체 이름으로 쓰고 이 안에 A, B, C, D라는 변수가 있어요. 그럼 내가 이거 쓰고 싶으면은 인풋에 점에 A, 점에 B, 점에 C, 점에 D 했을 때 각각의 변수를 이렇게 넣어주면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제 3번을 한번 보면은 예제 3번은 예제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아까 펑션의 이제 메인, 아까 우리가 함수를 작성을 이런 식으로 저희가 작성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작성을 했는데, 자, 여기서 보면은 내가 R이라고 하는 거. 자, RH만 있는데, 나중 가면은 뭐 RH도 있고, 뭐 물성치도 있고, 밀도도 있고, 뭐 유속도 있고, 뭐 이런 식의 어떤 함수가 막 되게 복잡한 경우에는 이거를 뭐 컴마를 쭉 쓸 수가 없는 거고, 그냥 이럴 때는 어떻게 해주냐면은 구조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어떻게 만들어 주냐? R과 H를 동시에 내가 한꺼번에 넣고 싶어요. 그러면은 input.r. 인풋은 제가 네임들을 한 겁니다. 명명을 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편한 걸로 명명하시면 됩니다. input.r, input.h. 이거 좀 이상하네요. 이거 equal h입니다. 이거 잘못됐습니다. 요게 h는 h 이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만 입력해주면 됩니다. 인풋에 하나만 입력. 그리고 아웃풋도 아까는 SV였는데 그냥 아웃풋 하나.
그래서 나중에 계산할 때는 아웃풋도 output.s, output.v로 각각 안에 들어가서 계산해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input r을 뭐 간단하게 하면은 r과 h로 바꿔서 계산해줘도 되는데, 아니면 요거 날리고 안에 r을 뭐예요? input.r로 바꿔서 계산을 해주셔도 됩니다.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살려도 되고 이거를 쓰셔도 되고, 그래서 편의에 따라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구조체형 배열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사용자 함수의 기본 코드 형태인데, 사실은 이거는 저의 경우예요. 그냥 제가 이제 보통 이렇게 코드를 짤 때 이렇게 짜거든요. 그래서 저의 스타일에 맞으면은 제 스타일로 같이 이렇게 가시면 되고요. 아니면 스타일에 맞지 않으신 분들은 뭐 참고를 해주셔서 바꾸셔도 되고, 아니면 본인의 스타일에 맞게끔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작성을 합니다. 자, 메인 함수가 있고요. 그리고 기계공학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물성치, 시간, 질량, 뭐 재료 같은 경우에 역률이 존재를 하고 밀도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강성, 스티프니스, 혹은 뭐 유체의 어떤 뭐 점성계수라든지 그런 등등을 넣을 때는 이제 프로퍼티다가 넣는 그런 방식이 있고, 프로퍼티에서 이걸 구조체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 구조체를 칼큘레이트에다가 이 안에다가 수치해석 방법을 다 넣어가지고 계산을 해주고요. 물론 이 안에서도 펑션은 다 불러옵니다. 근데 크게 형태는 이런 식으로 해주고, 그 다음에 계산이 끝나면은 그래프를 그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플롯에 그래프를 그려줘서 여기에 다시 또 함수를 넣는 방향으로. 그래서 이렇게 함수를 좀 작성하는 그런, 보통은 이렇게 함수를 작성합니다. 근데 여기서 플롯은 좀 제가 명령을 하면 플롯이라는 명령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플롯에 제 이름을 따서 뭐 ws 그러면 여기도 뭐예요? 언더바에 ws 이런 식으로 작성하겠죠. 그래서 펑션을 했을 때 이렇게 그래프 출력으로 함수를 해서 쓰는 방향. 그래서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좀 작성을 하고, 아마 수치해석 강의 안에서는 아마 이런 식의 함수 배열을 제가 좀 선호를 할 겁니다. 그래서 아니면은 여러분들 이제 듣고 계시는 그 수강생 혹은 외부 참여자 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코드를 고쳐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1장을 마치겠고요. 예,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